안녕하세요. 마침표 성형외과 서혜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트임하고 앞트임 복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트임에 관한 주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거든요. 뭐 뒤트임이나 밑트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쪽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앞트임은 왜 하는 걸까요? 앞트임은 몽고주름 때문에 하는 거죠. 앞머리가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인이 앞으로 조금 더 시원하게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 앞트임을 하기도 해요. 보통 이렇게 앞머리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관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주관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앞트임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앞머리가 답답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앞트임을 생각을 하신 거고, 우리가 앞트임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나는 앞머리가 답답하다. 그리고 앞머리가 이 답답한 것이 나의 라인과 연결이 되면서 더 답답하게 보인다. 바로 이 점이 포커스인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라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라인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몽고밴드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은 이렇게, 몽고밴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벽처럼. 그래서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이 답답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앞트임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할 때 얼마만큼 틀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몇 미리 틀 거냐. 근데 이 미리수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누호를 얼마만큼 노출시킬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왜 그러냐, 사람마다 안구의 위치가 다르고 앞에 보이는 흰자의 위치가 다르고 누호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몽고가 심한 사람들, 그분 보면은 누호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 누호 보이는 거, 이거 보통 한 3분의 2 정도 보이는 거를 보통 우리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3분의 2가 보이느냐,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트임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호가 3분의 2가 다 보였으니까 앞트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인과의 관계성, 그리고 몽고 밴드가 누호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앞머리를 트기로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트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누호가 거의 한 50에서 40% 보이는데 여기서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호를 전부 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조금만 터도 바로 누호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튼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상의 선을 그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이 가상의 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이 가상의 선이 있네요. 얘를 이렇게 앞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앞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요 정도가 우리가 틀 수 있는 맥시멈의 포인트가 되겠죠. 요 맥시멈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를 보통 넘어가진 않아요. 이거를 보통 미리수를 보통 이렇게 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미리수를 재보면은 대다수의 경우는 한 1에서 1.5mm 정도?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더 트게 원하시는 분은 막 2mm, 2.5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보통 대다수는 한 1에서 1.5mm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몽고가 심하신 분들, 막 몽고주름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막 2mm, 2.5mm 막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앞트임을 해야겠다 결정을 내리죠. 이거는 누호가 거의 한 100%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벽처럼 되는 이 부분,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앞트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있는 피부를 전부 다 제거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서 이 정도 오픈을 시킨다면은 결국 이거는 옆에서 본 여기를 오픈시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벽처럼 보이는 이게 지금 수술 후에는 거의 잘 그런 느낌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앞머리를 조금 더 앞으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앞머리 있는 라인을 살짝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시원해 보이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눈매 교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눈을 잘 못 떴잖아요. 눈매 교정을 했잖아요. 눈매 교정해서 검은 동자 좀 보여주게 하고 앞머리를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트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사람마다 몽고 밴드가 가려질 때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다. 똑같은 눈을 보고 어떤 분들은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나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상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내가 앞트임을 해야 될지 그냥 하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앞트임이 된 눈이 나한테 너무 매섭게 느껴져서 복원을 해야 될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앞트임만 한다고 해서 라인의 앞머리가 시원하게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앞트임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너무 답답해서 앞트임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거 앞머리 여기가 답답한 거에 도움을 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도움을 주지만 단순히 앞트임만 한다고 해서 여기가 시원하게 걷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라인을 같이 조정을 해줘야지 두 개가 컨비네이션을 이루면서 앞에를 조금 더 시원하게 보일 수가 있다. 이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트임은 항상 라인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이분은 저희 성형 상담에 지원해 주신 분인데요. 이게 수술하기 전의 모습이고 이게 수술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세요. 이분이 수술하신 거는 이제 절개 눈매 교정 하셨고 그리고 앞트임도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트임 복원까지 하신 눈이세요. 일단은 앞트임 복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앞트임을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앞트임은 어떻게 하냐면 크게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조금만 틀려고 할 경우 자연스럽게 틀려고 할 경우 그리고 흉터를 좀 덜 남기게 할 경우에는 약간 삼각형의 모양으로 잘라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요 정도 나간다고 가정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요 앞머리 요 부분만 살짝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1에서 한 2.5mm 정도 이렇게 자르게 돼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흉터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은 요 부분은 여기랑 겹쳐지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요 부분에만 흉터가 남게 돼요. 바로 여기에 해당한 이 부분이죠. 요 부분만 흉터가 남게 돼서 흉터가 적게 되니까 보통 흉터 많이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적게 틀 경우 하는 방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많이 트고자 할 경우 몽고주름이 막 너무 심해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삼각형을 자르는 방법이 아니라 리드랩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막 이걸 막 매직 앞트임, 무흉터 앞트임 막 이런 식으로도 광고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여기 밑에 있는 요선 여기 원래 누구나 다 여기 주름이 있거든요. 이 주름에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절개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조직을 없애는 거죠. 바로 이 조직이요. 이 조직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여기랑 겹쳐지기 때문에 흉터가 안 보이게 되고 요 부분만 흉터가 남게 되는 거죠. 요 부분만 흉터가 남게 되는데 실제로 만약 이게 앞트임이 된 눈이다 치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이 주름선을 따라 가지고 흉터가 이렇게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주름선이랑 겹쳐지니까 흉터가 좀 적게 보이잖아요. 뭐 무흉터 앞트임이다, 뭐 매직 앞트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흉터가 없는 게 아니라 좀 가려져서 적게 보인다. 그런데 이게 흉터가 없지 않아요. 절대로. 요거 자체가 흉터가 심하게 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블록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도 블록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흉터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결국 이 두 개의 근본적인 공통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요 부위에 있는 조직이 어느 정도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걸 하면서 이쪽을 이렇게 잘라내기 때문에 이 부위의 조직이 필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잘라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진 조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갖다 이렇게 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이 다시 원래대로 100%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복원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복원은 이런 식으로 절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절개를 해요.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한 이 정도 박리를 진행을 해요. 이 피부하고 이 밑에 있는 근육하고를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를 시킨 다음에 요 위에하고 요 아래하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봉합을 해요. 밑에 쪽에 있는 베이스에 깔린 조직이 또 있거든요. 그 베이스에 깔린 조직 또한 마찬가지로 봉합을 해요. 제가 여기다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안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박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조직, 밑에 있는 조직도 같이 봉합을 해주고, 위에 있는 조직은 피부 있죠. 이거 이런 식으로 같이 봉합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모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흉터가 남겠죠. 또 더 모았어요. 여기까지 더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흉터가 남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흉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이게 V자, 이거 Y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VY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앞머리, 이 앞머리가 흉터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트임 하신 분들이 흉터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분은 복원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여기 정도의 흉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직접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게 된다. 이 복원하는 목적은 바로 이 누호가 보이는 거를 약간 줄이려고 하는 게 더 큰 거죠. 이게 이제 복원하신 분의 사진인데요. 보세요. 누호가 다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를 절개를 하고, 베이스를 꼬매주고, 그리고 박리를 하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해주고, 그 밑에 라인을 좀 살리고, 결국에는 누호를 이런 식으로 줄였죠. 지금 100% 노출된 게 한 50%?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노출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흉터 있죠. 여기에 흉터 있어요. 지금 흉터 보여드리려고 확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복원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함을 더 느끼신다면은 복원을 조금 더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는 지금 현재 재수술을 하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6개월까지 경과를 보신 다음에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이제 앞트임 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트임을 하고 난 다음에 재수술의 시기를 언제 정도로 잡는 게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앞트임은 D트임과 다르게, D트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고 난 다음에 다시 붓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트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양이 변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다만 근데 우리가 6개월 정도 기다려라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흉터가 딱딱해졌다가 부드럽게 바뀌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복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앞트임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봤을 때에는 내 눈에 비해서 앞머리가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로로 이등분 했다고, 동공의 중심을 이렇게 수직으로 나눴다 가정을 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머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거를 동양인들은 더 선호해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눈꼬리가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피부가 당겨지면서 눈꼬리가 이 정도까지 앞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복원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단 젊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뒷머리의 길이만큼이나 지금 앞머리의 길이가 있고, 오히려 눈꼬리의 길이보다 여기의 길이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렸을 때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를 쟀을 때 거의 비슷하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뒷꼬리가 앞머리보다는 조금 길이가 좀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길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절대적인 기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여기서 더 덮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처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주관의 문제가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봐도 이 앞거리가 여기 사이하고 여기 사이에 걸려져 있을 때 이 앞거리가 훨씬 더 뾰족해 보이면서 요거에 비해서 훨씬 더 뾰족한 인상을 더 많이 주고, 누호가 완전히 100% 다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요 라인과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요 라인이 여기서 끊기면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봐도 좀 매섭다, 싸납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라면은 복원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이분보다 약간 더 덮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럴 경우에 복원을 고민한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앞트임을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은 보통 누오를 100% 다 노출시키라고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아요. 앞트임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으로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누호가 지금 현재 가리고 있는, 덮여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 누호를 보이는 거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분이 만약에 처음 수술이라 가정을 하고 앞트임을 결심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분은 과연 얼마만큼 터야 될까요? 지금 현재 누호가 보이는 거는 한 요 정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누호는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누호의 한 절반 미만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런 식으로 밑에 요 주름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몽고밴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주름도 필연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요 주름 현재 요 상태에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앞트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서서 사진에서 봤지만 앞트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원스럽지가 못하고 찝혀 보이는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호가 100% 노출을 시키려면 앞머리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여 밑으로 내려간 이 주름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돼요. 보통 앞트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주름을 같이 없애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주름을 없애려면은 이거의 배가 되는 이만큼을 터야지 아까 그분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이 주름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항상 내가 보이는 누호의 50% 정도를 노출시킨다. 그리고 이 밑에 주름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못 없앤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 앞트임을 통해서 이 주름을 완화시키는 거죠. 완화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줘야 되지 없애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은 과하게 되고 매서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앞트임하고 윗트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윗트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앞트임이잖아요.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앞트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앞트임을 하게 되면은 이 위쪽에 또 피부를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가잖아요. 요거가 바로 윗트임이에요. 여기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윗트임이죠. 그래서 앞트임을 하게 되면 윗트임은 당연히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미리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윗트임만을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트임은 바로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를 우리가 윗트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앞머리에서 여기까지 절개선을 길게 뽑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윗트임을 만약에 여기까지 연장시켜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남아요. 라인이 이렇게 쭉 흉터가 남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쌍꺼풀 라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앞머리 부분은 라인을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절개법을 통해서 피부를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 부위가 윗트임이기 때문에 윗트임을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라인이 뭐 앞머리가 막 시원하게 보이는 이러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머리가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윗트임만, 여기 조직만, 근육만 계속 제거한다고 하는 거는 내 라인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라인은 이렇게 기획적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윗트임만 단독으로 하는 것 자체는 뭐 살짝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고 보긴 힘들고, 그리고 앞트임과 동시에 같이 라인을 맞춰주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지는 라인을 만들면서 동시에 같이 윗트임을 조금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여기가 답답하니까 윗트임을 통해 가지고 요 위쪽에 있는 요 머리를 좀 제거한다. 이거는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누오를 100%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내 요 뒷머리라든지 앞머리와의 관계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아 보인다든지 그리고 여기가 너무 뾰족하게 변한다든지 이렇게 누구나 다 봐서도 이거는 복원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 어떤 분들은 이게 매섭다고 느껴지는 경우, 어떤 분들은 이게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나의 주관이 작용을 해서 복원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팀을 할 때 복원이라는 건 결국에는 팀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잘못되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복원을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할 때 팀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정리하시고 수술 여부를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앞팀을 하면은 내 라인과 무관하게 눈이 시원스럽게 되고 윗팀도 많이 해가지고 시원스럽게 앞팀, 윗팀 전부 다 많이 해서 시원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몽골주름 누워 보이는 거에 한 절반 정도 보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 밑으로 나가는 요선을 없애겠다고 생각하고 트임을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재수술 생각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트임을 하시지 말라,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복원을 결심하신다면은 첫 번째 가지셔야 될 생각은 완전하게 복원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트임을 통해서 조직을 제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복원이 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무조건 명심하고 계시고, 복원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흉터가 따른다. 앞머리 쪽에 흉터가 살짝은 생긴다. 물론 나중에 희미해지면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흉터가 생긴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복원을 할 때 전부 다 덮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팀의 양에 비례해서 그것의 절반 정도를 덮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서 복원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